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 데까지 4개월 면접관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죠. 다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한 번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저희는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13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바로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못 지낸 것 같습니다. 배는 좀 잘 지내신 것 같은데. 배는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뵌 것 같은데 조금 더 커지신 모든 느낌이에요. 에너지와 목소리는 배에서 나오고 있다. 소장님이 제가 알기로 이제 취업 관련된 책을 4권을 쓰셨잖아요. 제가 네네, 알기로 제목이 인사 담당자 저격하라,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비법 등. 4권 썼는데 이제 그게 좀 과거의 책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안 보셔도 돼요. 그런 책들은. 그럼 요즘에 추천한 책이 한 권 있다면? 아무래도 작가님의 책이 가장 제가 관심이 졌고 정말 진짜 핵심을 꼭꼭 집어놨더라고요. 인사팀 출신으로서도 굉장히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 데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은 인사 담당자 100명의 비밀 록치로입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원래 또 그 대우통신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중견 벤처 다니면서 한 게 사람 뽑는 거랬습니다. 뭐 자기소개서는 거짓말 안 못하고 한 30만 장 본 것 같고요. 30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채용 현재 트렌드는 좀 어떤가요? 트렌드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무 중심의 채용은 아직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뽑는 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직무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 신입사원들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때는 들어가서 배웠는데 요즘에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는 고객과는 소통이 되는데 동료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증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소통이나 협력에 대한 사례라든지 본인만의 비결을 굉장히 많이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약간 국토대장정 같은 혼자 하는 경험보다는 팀워크로. 그리고 특히 이제 팀워크에서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지원자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대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현장 실습, 인턴, 뭐 조기 축구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브라인드 채용이 이상하게 원래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만 이제 추세 트렌드였는데 이게 서서히 민간까지 확대되거든요. 물론 브라인드 채용으로 채용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스펙이라는 부분을 많이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대부분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실은 학교를 적는 난도 그리고 또 사진을 기입하는 난도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사진은 엄밀히 와서 지원할 때랑 면접 때랑 항상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학교도 이제 예전에는 학교가 등급이 이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데였지만 요즘에는 학교를 레벨링 등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예전보다는 가중치를 줄이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토익보다는 말하기 시험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 성적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고득점의 이제 스펙 평가보다는 하한 점수만 넘기면 더 이상 안 보려는 경향. 사실 뭐 토익 스피킹 오픽도 정확하게 말하기 시험이라 할 수 없잖아요. 외워서 다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건 좀 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도입하면서 영어 면접에 대한 거를 좀 버리고 시작했다. 아까 팀워크 경험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팀장보다는 약간 팀원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다 팀장 조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팀원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팀원이 없어요, 실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원래 팀장 조정보다는 팀원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 팀원으로서 어떻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팀장 근데 대부분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밀려서 하는 경우나 재밌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알거든요. 팀원으로서 다른 친구에 비해서 더 소통을 열심히 했다, 더 열심히 했다 이 논리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쨌든 이력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탈스펙의 이력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스펙들이 좀 있긴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스펙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스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 부분인데 인턴이 아니더라도 지원 직무 관련 경험,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관계 없는데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엄밀해서 해외 경험은 요즘에는 다들 갔다 오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경우. 어학연수는 정말 안 보는 스펙이 안 가도 되는 경우. 어학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비행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절은 좀 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직무 가는 경우. 그래서 자격증을 통해서 친구들이 많이 실제 보면 영업 마케팅 하는 친구들이 유통관리사를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은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유통관리사보다는 실제 영업을 해본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저 유통관리사 자격증 있습니다. 따기는 힘든데.
자격증이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을 딸 거면 그걸 딱 봤을 때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 들였을 때 딸 수 있는 고급 자격증을 따야지 인사팀에서도 이 친구 이 직무 정말 하고 싶구나. 저학년들은 좀 시간을 투자해서 따는 건 좋은데 고학년이 되면 저희 친구들은 몰빵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루 종일 2달씩 공부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을 차라리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꼭 담아야 되는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먼저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기소개서를 무턱대고 적기보다는 답을 먼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답이란 건 결국은 경험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천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한마디로 본인의 경험을 적어놓고 출제자 원하는 답을 매칭시키는 그렇죠. 작업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거나 마케팅은 뭐가 필요하지? 창의력. 네. 창의력을 놓고 내가 그런 경우는 뭘까 찾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답만 많이 적어놓으면 네. 갖다가 넣으면 된다는 거죠. 경험에서도 중요한 거는 자꾸 큰 경험,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네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경험도 돼요. 아까 했듯이 팀장이 아니고 팀원도 괜찮고 뭐 일주일 아니 하루 이틀 한 경험도 소중하면 소중할 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다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거는 제발 공식이나 합격자 사례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합격자 자소서를 참조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합격자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쵸. 그거가 너무 많아. 예, 참조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참조가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베끼거든요. 참조하다 보면 뺏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인사 담당자는 미안하지만 5명 정도만 읽으면 나와요. 그쵸. 글쓰기를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Just speak yourself. 근데 또 그 입장도 이해 가는 게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견본이 없으면 또 첫 글자를 못 쓰겠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먼저 적고 네. 이렇게 정리를 제일 처음에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잘 매끄럽게 못 쓰기 때문에 네. 이제 논술로 가면 개요짜기처럼 네. 그러니까 질문, 답 적고 답에 대한 상황, 경험에 대한 상황 설명 잘하고 가장 기업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인사팀의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거는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기 때문에 네. 노력과 행동을 여러 개를 좀 적어놓고 그다음 결과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될 건. 정답이나 교과서 듣는 답변. 그러니까 면접은 네. 가장 목적은 지원자 본인의 논리, 본인의 답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은 답이 정답이나 교과서인 답변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업 면접관이면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죠. 다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공공기관의 면접을 가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못하죠. 그럼 면접관 나중에 친구들은 욕먹죠. 한 번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저희는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 끝나고 면접관들이 다 하는 얘기가 왜 자기 목소리를 가진 친구가 없을까?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면 돼요. 본인 얘기. 본인 얘기. 예, 그걸 듣고 싶은데 자꾸 만들고 그 정답이나 교과서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답답한 거죠. 살짝 정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약간의 정제는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면접에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접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그걸 변명하거나 뭐 면접관이 사실 면접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좀 다 똑같아지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쵸. 그걸 면접관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 친구들은 카페나 포탈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면접관이 아닌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뭐 보니까 닥치. 세 번째 질문은 취업 컨설턴트로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 친구 정말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사례가 있었던 사례가 하나 있다면 친구들은 그런 친구는 대부분이 직접 움직이는 친구예요. 발로 뛰는. 네, 발로 뛰는 친구. 실제 극단적으로 제가 가장 놀랐던 친구는 롯데백화점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국 롯데백화점 지점을 다 돌아다니는 친구. 다 돌아요. 근데 발로 그렇게 뛰다 보니까 뭔가가 자꾸 뭐랄까 현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현장이 아니고 신문이나 그런 머리로 자료로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한다. 글로벌 전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직접 와보고 몸으로 느끼고 고객 입장에서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한 단계가 더 있어야죠. 고객의 입장에서 개선하면 좋겠다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네. 회사의 이익이 될지 회사 이. 그까지 생각하는 친구.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그쵸. 그 자기만의 논리를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좋습니다. 결국 회사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네. 고객을 뽑는 게 아니고 직원을 뽑기 때문에. 그쵸.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실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식품 MD 되기 위한 친구인데 실제 자소서에 뭐가 있냐면 편의점,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식품 매장의 진열 상태를 비교한 네네. 자소서가 있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자소서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현장 얘기 들어보면 한마디로 자기소개서는 결국에는 책상에 앉아서 타이핑을 해서 손을 쓰는 거지만
그 쓰는 내용들은 발로 뛰었던 그렇죠. 내용들을 가장 그냥 손이 중요한 옮기는 매체에 매체가 불과하다라는 그렇죠. 가장 그게 핵심이죠. 그냥 마지막으로 어쨌든 취업 준비생들 요즘에도 계속 뭐 취업난 힘들고 한데 그런 힘든 친구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제. 어려운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취업 환경이 어렵고, 이제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이 오히려 도전을 안 합니다. 나는 힘들 거다, 우리 학교는 안 돼. 이런 마인드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10개 회사를 있다면 2~3개를 내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10개 다를 내는 게 이제 선택입니다. 근데 2~3개 회사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더 꼼꼼히 보는 거고, 나머지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더라도 내는 겁니다. 자꾸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내야지만 면접 연습도 할 수 있고, 자소서 면접도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펙을 준비한 다음에 도전한다? 그건 없습니다. 준비할 건 이제 없습니다. 이제 바로 도전하면 됩니다. 선생님 얘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력서, 자소서, 면접, 그냥 지원까지 모든 것들이 다 경험과 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거. 발로 뛰어서 내가 떨어지든 안 되든 지원해보고 특히나 또 몸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 눈에도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극적인 열정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만약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증명이 안 되는데 네. 몸으로 부딪힌다면 열정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취업이란 결국 자신의 경험을 잘 살려서 이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난 왼손님은 인사PR연구소 윤호산 소장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취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고생 봐요. 많으셨습니다.